네, 오늘은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ETF 승인과 함께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한 한정적인 주제를 좀 가지고 컨텐츠, 녹화 영상 컨텐츠를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제 생각은 결국엔 이 박스권 움직임의 하나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정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리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박스권 빨간색 구간의 하락이 진행이 될 때도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 초록색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구간도 속임수일 뿐이다 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왔고요. 이 수렴 구간이 굉장히 조금 1, 2주 있다가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ETF 승인이 되고 나서요,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하락이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폭락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었고 공포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매도에 대한 이유를 사실 그레이스케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1일 데이터 기준으로 유출 움직임에 대한 유입 유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인데, 이제 1월 초에 굉장히 유출 움직임이 많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죠.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움직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결국에는 지금 이런 가격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시장에 접근을 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끌면서 팔고, 더 이상 이제 물량을 이제 확실히 유출 움직임이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코인베이스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지갑이 있고 코인베이스의 지갑이 따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코인베이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거래소가 아니라요, 기관들의 중개를 위한, 기관들이 사고팔고 장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사고팔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근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지갑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그레이스케일 한번 볼게요. 자, 그레이스케일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이동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코인베이스, 즉
거래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외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물량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개를 위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 지갑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지 직접적인 매도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받고 있느냐? 블랙락입니다. 자, 블랙락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얘네는 반대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블랙락 ETF 지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지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장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마 이게 시장 직접적으로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쳤을 때도 사실 장외에서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시장의 직접적인 움직임에 개입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장외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장외에서 물량을 지금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물량을 대부분이 지금 블랙락이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만 지금 축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블랙락이 가장 지금 빨리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사실 피델리티거든요. 피델리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49,000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지금 주제의 핵심 포인트는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인데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이제 피델리티 지갑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거래소 지갑에서 이동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벨링 되지 않은 어떤 지갑에서 약 뭐 500개, 1500개, 1100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라벨링 되지 않는 지갑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OKX, 제미니, 뭐 코인베이스 이렇게 거래소와의 어떤 지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한번 해보면 이 지갑 안에서 지금 거래소로 추정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지갑은 어찌됐든 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위한 지갑으로 볼 수 있고 거래소 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를 위한 목적의 지갑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갑들이 지금 피델리티에는 굉장히 움직임들이 많아 보이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델리티는 지금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과 달리 장외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움직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건 피델리티가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블랙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만 개 매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델리티도 또 작게 매집을 한 게 아니거든요. 5만 개면 결코 작은 게 아니니까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매집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건 피델리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어느 정도 코인베이스에서 사서 매집을 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컨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확인을 했을 때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격을 끌고 올라갈 때 이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걸 봤을 때는 이 프리미엄을 만든 주체는 피델리티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이 상승 주체는 피델리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은 그레이스케일이나 블랙락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피델리티가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2주 전부터 조금 의심은 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그 멤버십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2주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명확해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명확하게 좀 컨텐츠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녹화 영상으로 해당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상으로 컨텐츠 녹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